뜨거운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주 불편합니다. 아시죠, 김성태 의원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태입니다. 예. 네. 내부자 둘.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이 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님이었다가 갑자기 신분이 변했을 때 한번 저희 문자창이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문자들이 모니터를 뚫고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폭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예. 최근에 거의 그에 맞먹는 수준으로, 네. 문자가 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연하지 않는 날 문자가 몇백 통씩 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민석 의원님? 저도 곤혹스러워요.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청문회 위원장 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초질간 평가됐다고 그러면은 저도 이 자리가 더 신나고 또 함께 선의의 경쟁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을 텐데 지난번 그 박쥐파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장애인 부모들 또 일반 국민들의 아주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겨서요. 정치라는 게요.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이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위가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눈물을 나게 하는 정치를 하는 분이 김성태 의원님이 아니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다 차치하고 이 장애 아이들을 가진 그 부모님의 심정을 김성태 의원님이 아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도 사실은 적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아주 짧은 버전으로 왜 지금 안민석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장애인의 교육권,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갈등이 큰데도 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지 해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솔직히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가시지 마시고 제발 저희 도와주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 도와주십시오. 간단 요약하면 한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반병원을 짓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애초에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지어야 한다. 맨 앞에는 조혁교육감이었고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 잠깐 나오셨고 왜 이런 논란이 있느냐. 학부모가 얘기 다 듣고 가시라고 여기에 꼭 특수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뭐 이런 그날 나왔던 이야기의 요약본입니다. 예. 이 요약본인데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 말하자면 특수학교 부지에 왜 한방병원을 지으려고 하느냐라는 지탄의 포커스가 되신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 네.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연유든 뭐 이렇게 무리가 빚은 데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방송에서도 제가 비판받고 또 정치인으로 책임을 제가 달게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전 지겠습니다. 이 흔히 말하는 국립 한방 어려운 건립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그 부분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발달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영국 임대 아파트 가장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 그 한복판에
초등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폐교되었습니다. 그 폐교된 학교 부지에 서울시 교육청은 이제 특수학교를 짓겠다는 거였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 반발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반발을 무마하고 또 이 특수학교도 건립될 수 있는 저는 윈윈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지난 약 3년 동안에 활동을 했죠. 그 방안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저희 지역구인 주민들과 갈등과 또 주민들과 대립을 통한 어떤 그런 특수학교가 건립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이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그 대체 부지에 특수학교가 건립이 되고 또 그 애초 폐교된 자리에는 지역의 오랜 수건인 국립한방어른을 건립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 이게 뭐 이런 큰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은 대단히 아프게 심합니다. 자, 이렇게 해명이 나왔고 안민석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문제의 본질은 네. 그 부지에 한방 부지가 설립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학교 부지에 한방병원이 학교 부지에 네. 제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보건복지부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보건복지부 입장도 분명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그 학교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는 한은 네. 이건 진행될 수 없다. 또 반면에 서울시 교육청은 그것은 용도 변경해줄 수 없다고 조영 교육감의 입장이 단호하고 그래서 학교 부지는 안 바꿔주거든요. 어쨌거나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이 기회에 과연 그 주민들께서 또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수학교를 들어오면은 그 동네에 영향을 미치고 안 좋은 영향, 특히 집값이 떨어진다. 근데 최근에 부산대 연구소에서 특수학교가 들어왔을 때 집값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를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제 그런 사회적 편견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국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있는데요. 교문위에 계시죠. 네. 네. 하늘이 두 쪽 나도 참 어울리진 않습니다. 교육과 안민석 의원님. 제가 교육학 박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농담할 기분이 전혀 아닙니다. 공장장. 네. 하늘이 두 쪽 나도 강서의 특수학교는 네. 설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습이 장애인 부모들의 이 지금의 눈물이 잘 닦여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저도 도우고 김성태 의원님도 그런 입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초지일간 저희 지역의 그 폐교 자리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수학교를 건립하겠다는 입장 나왔을 때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오해를 사고 계세요? 그 주민들이 상당한 큰 반발을 하게 되었죠. 그걸 나는 주민들 갈등을 봉합하고 또 서울시 교육청에 오직하면 15년 동안 서울시에 특수학교 하나 안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윈윈하는 길이 그 지역은 허준 동의보감을 집필한 구암 허준 선생의 탄생지고 동의보감 집필지입니다. 그래서 허준 기념관 박물관이 있고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이 그 학교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은 이 학교가 폐교되면은 한방 의료 시설이 들어오기를 강력하게 바랬던 것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이 특수학교 들어오니까 주민들 반발은 컸죠. 제가 정치를 10수년간 한 사람인데 서울교육청 학교 시설인데 서울교육청 협조가 안 되고 무슨 지역 주민들 아무리 수건이라도 국립한방 어른이 될 리는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특수학교 문제부터 해결해주고 지역 주민들의 수건, 주민들의 반발도 무마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특수학교 대체 부지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희 지역구 또 마곡지구 여의도보다 더 큰 땅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아니, 그거는 지금요. 네. 저 해방 전 이야기고요. 아니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저희 해볼게요. 이야기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지난 이야기들 그 하지 대체 마시고요. 부지를 조현 교육감도
서울시에 요 공장장 계십니다마는 5차례나 대체부지 요청을 합니다. 심지어 2016년 11월은 강서지역 특수학교 신설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마곡의 대체부지는 인근에 공동주택이 없어 민원의 소지가 적고 공원에 접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정서 발달 및 체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특수학교 입지의 최적 요건이라는 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조영 교육감이 5차례나 서울시의 대체부지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무마하면서 특수학교를 건립하려고 요청했어요. 그걸 안 되는 걸 조영 교육감이 저한테 협조를 구해왔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럼 조 교육감님, 제가 이 특수학교 대체부지 제가 앞장서서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공약이 그렇게 해서 의원님 공약이 먼저였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의원님 한방병원 설립을 거기 하겠다는 공약이 먼저 있고 나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닙니까? 제가 오늘 그 서울시 교육청 공문이 네. 이게 2015년 5월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공약은 작년 4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년 전부터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게 5차례 SH공사에 대체부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예. 4월 달 김성태 의원님, 해명이 길면은 변명이 되니까는요. 제가 제안 겸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김성태 의원님이 공약으로 내세우신 한방병원 대신에 그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이제 이 대체부지를 통해서 주민들과 갈등을 피하고 특수학교도 설립되고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군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관점에서 중재 조정자로서 저는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올 연초에 마곡의 그 공원 중앙공원 부지에 정말 최적의 조건인 그 대체부지를 무슨 연유인지 조영 교육감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폐교된 공진초등학교 자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서울교육청 시설입니다. 서울교육청 판단이 우선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자리에 그렇게 주민들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짓는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두 사람이 당은 틀리지만 네.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전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논란은 사회적 약자, 특히 이 장애 아이들 또 그 부모들의 그 절절한 심정, 그 심정을 담아내는 그런 편에서 우리들이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민석 의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안 의원님도 정치 사선하시지만은 지역구에 목발 짚고 전동 휠체어 타지 않으면 일어서지도 못하는 장애인을 강력위원,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원을 말하는 거고 아마 경기도는 경기도의원을 말할 겁니다. 그런 분 공천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 공천했습니다. 지금도 저 지역에는 장애인 2분이 서울시의원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특수학교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도 특수학교, 교육위원회에서 도울 테니까 특수학교 그 학교 지어져야 설립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의 역할이 있다 그러면 네. 저는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 교육청과 또 장애인 학부모들이 충돌하고 갈등해서 지난 15년간처럼 특수학교가 서울시에 하나도 못 지어진 그 전례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손자병법에서도 가장 제1의 병법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입니다. 저는 장애인 특수학교 다른 지역도 아닌 저 지역에 건립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자, 의원님. 그럼 물어보세요. 한 가지는 제가 납득이 안 가네요. 뭐냐면 말씀하신 이 부지는 대체부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신설 부지로 확보해 달라고 되어 있지. 이걸 대체 부지로 요구한 문서상으로는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거기가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이게 좋다. 그래서 거기를 신설해 달라고 했지 맞바꾸자는 얘기는 없는데요.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 그래서 강서 지역 특수학교 신설 계획이라고 돼 있죠. 네. 여기에 보면은 바로 지금 마곡에 새롭게 그 대체 부지를 서울시하고 최종 협의를 박원순 시장의 정말 전향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당 부지는 인근 공동주택이 이걸 바로 그 대체 부지라는 겁니다. 아니 이 신설 계획. 대체 부지라는 얘기가 없고. 그게 여기를 보시면은요. 예. 해당 부지에 바로 예. 인근 공동주택이 그게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지는 인근 공동주택이 없어 민원의 소지가 적고 예. 공원에 접하고 해서 학생들에게 좋다. 예. 그러니 그 지역 여기 신설로 요구한다지. 그게 그 자리입니다. 예. 아니 제 말은 예, 그게 대체 부지입니다. 여기를 신설해 달라는 예. 거지. 이걸로 대체하자는 말이야. 신설이든 대체 부지든 그 부지에 예, 한방병원 짓고 지금 학교 부지에 특수학교 지으면은 서로 상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이제 의원님 주장이고. 아니, 주장이 아니죠, 아니라. 아니죠. 예. 김승태 의원님은 저게 팩트입니다. 그 대체 부지 마곡지구 거기에 특수학교를 짓자는 그였죠. 그러니까 그걸 대체 부지에 확보해주는 전제하에 서울시 교육감도 기존 이 폐교된 이 자리는 지역의 특수성, 역사성을 감안해서 그럼 한방으로는 그렇게 정인도 있습니다. 2015년 4월 달에 조희연 교육감과 제가 이건 합의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제 의원님 말씀은 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 혹은 예. 뭐 반대하는 사람이 일부 있으니 이걸 대체 부지로 옮기고 예. 그리고 대체 부지에 그 병원을 짓고 병원이 아니라 그 시설을 짓고 특수학교를 애초 문제가 되는 곳에는 병원을 짓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그걸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다. 어제 자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네요. 예. 조희연 교육감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예.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공문은 신설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얘기만 있지. 애초에 원 부지는 그러면 병원을 짓자는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설 부지를 요청하는 것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맞바꾸려고 한 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 내용은 신설 계획에 보시면은 예. 마곡의 그 구체적인 5천여 제곱미터의 신설 부지를 요구하는 거는 바로 대체 부지로 나와 있고요. 어제 그래서 여기는 대체 부지는 말이 어쨌든 없습니다. 공문에는. 예. 새로 그럼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신설 부지를 확보해 달라. 새로. 예. 이게 추가인지 맞바꾸자는 건지 모르죠. 맞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예. 과거에 대한 그 이야기는 아마 조희연 교육감 이야기 들어보면은 또 입장이나 과거 일에 대한 해석이 또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논란보다도 지금 핵심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또 아이들이 원하는 그 부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느냐 마느냐 그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진일보한 그 상징적인 그런 징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어떤 소수자에 대한 배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를 추구하는 그런 철학을 가진 정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물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학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저희들은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JTBC를 비롯한 4개의 방송에서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왔어요. 예. 저는 조희연 교육감 지금까지 특수학교 건립에 협조해왔던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정작 토론을 피했습니다. 어제 JTBC 손석희 사장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토론을 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토론을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저는 좋습니다. 좋은 뉴스입니다. 김어준 공장장께서 예. 다음 주 내일이라도 오늘 오후라도 이 자리에 두 사람을 부르십시오. 조희연 교육감의 반론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분히 김성태 의원님은 오늘 답답하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저는 답답하기보다 정치인으로서 정말 속이 답답하고 터집니다. 지난 수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이 충돌하지 않으면서 특수학교도 만들면서 지역 주민들이 또 바라는 그런 수건 사업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지역도 아닌 저희 지역에 그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데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하는 길을 걷고 싶었지만은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정권 넘어가고 또 학교 시설의 주체인 조희연 교육감이
그 대체부지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그날 예. 눈물 흘린 그 호소를 하는 학부모님의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퇴장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진정 어린 그런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연유든 간에 제가 지난 7월 6일 1차 토론회에서는 제가 인사말만 하고 나왔고 지난 9월 5일 토론회에서는 근 1시간 가까이 그래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최종 다 듣고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음 일정 때문에 일어난 그거는 제가 무조건 제가 자, 불참. 이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이제 조희연 기획관님하고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성태 의원님이 그 안타를 혹은 홈런을 그만 친 게 아니고 연속으로 홈런을 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또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네. 토막. 한번 들어보시죠. 대정부 질문에서도 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략적 모성을 유지해야 한다던 대통령 아닙니까? 그 전략적 모성으로 얻은 게 뭡니까? 후보 시절에도 TV 토론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중국이 그걸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 그 상황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미 동맹 관계는 신뢰 관계는 금이 갈 대로 간 이후에 울매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도 임시 배치하는 거 가지고 더 이상 국가의 안보 운운을 하지 마세요. 그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 다음에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궁금하니까 틀어드린 이유는 요 다음에 뭐라고 반론을 하실 줄 알았는데 반론을 안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질의가 계속 이어졌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을 더 신뢰한다. 아니면 나는 한국 대통령을 더 신뢰한다. 뭐가 이렇게 반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부중 공정이 초등학생 때도 지금. 워낙 이당의 총리님이 네. 걸출한 그 총리로서 그 야당 의원들의 윽박 지르고 고함 지르는 그런 질의에 촌천살인의 답변, 품위 있고 아주 여유 있는 그런 자유한국당에서 답변에 이 웅변토는 의원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아니 다른 투쟁적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거기는 고함만 지르고 그래서 의원님 약간 투쟁적인 웅변투. 예. 걸출한 총리께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잘 대응을 해 주셔서 국민들이 아주 지금 속이 후련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걸출한 총리께서 걸출한 그런 답변 또 총리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총리님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김성태 의원님과. 김성태 의원님은 저희 얘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시죠? 아니죠. 저는 이낙연 총리 정말 안민석? 대단한 김성태 분이었습니다. 의원입니다.